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음봉이 나와버렸죠. 대처할 시간 없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뭐 하루 종일 무너졌는데, 설마,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했었는데, 잠깐 다른 일 하다가 오니까, 레버리지 기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고요. 내프 두자. 어쩔 수 없다. 비중 조절하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내버뒀습니다. 대신에 나스닥을 10%를 더 매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코스피 50%, 나스닥 40% 레버리지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같은 날 비중 조절을 했어야죠. 그죠? 이 정도 음봉이 나오고 전고 깨지고 내려왔으면 비중 조절을 했어야죠. 그죠?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했어요. 선물 가지고 어제 나왔던 선물이 고스란히 매도로 잡혀가지고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야 진짜 미국 신용등급 하락한 게 피치가 이게 금융위기 때 저기 신용등급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코스피가요. 총가에 좀 말아 올렸네요. 그죠? 670억, 1800억까지. 이게 12시부터 갑자기 이렇게 터져서 뿡 나오더라고요. 12시부터. 근데 뭐 코스피 현물이야. 지금 현물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선물에서, 그죠? 선물에서 26,000개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 시작하면서 꾸준히 나온 거예요. 꾸준히. 그래가지고 만기 누적으로 봤더니 어저께 땡겼던 거 25,000개에서 22,000개 22,000개 땡겼던 거 오늘 다시 그죠? 26,000개를 밀어버리면서 3만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죠? 사실 만약에 이게 큰 악재다 그러면 현물부터 털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선물 가지고만 얘네들이 이 장난질을 치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크다, 만약에 이게 어떠한 추세 하락을 예고한다라고 했으면 삼성전자부터 건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근데 삼성전자 오늘 24만 주. 이게 아침에 12시 전까지는 100만 주가량 매수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죠? 27일, 28일 거진 45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했는데 오늘 19만 주. 그죠? 매도세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위주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누가 팔았겠어요? 개미들. 그죠? 개미들이 다 팔았다. 알아서 그냥 주가를 조정을 시켜준다. 이건 뭐 사실 이거 별거 아닌 일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YCC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출렁거렸잖아요. 그때도 하루 지나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것도 하루 지나가지고 별거 아니었다. 라고 말 나온다 그러면 또 개미들만 털리는 거죠. 근데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제가 YCC 얘기 나오고 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예의주시해가지고 예민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오늘 막 얘기가 나와요. 그죠? 금리 올라가면서 어떡할 거냐.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줄 거냐. 그죠?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 떨어진 의미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죠?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자세히 모르죠. 어느 누구도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신용등급 떨어졌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야간 시장에 지금 유럽이 어저께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영국이, 유로 스톡스가 1.3% 빠졌네요. 아까 전에 1.7%인가 1.8%까지 빠졌는데 좀 약간 말아 올리고, 야간 선물이 또 1% 가까이, 요거 한 1.2%까지 봤었는데 1%까지 떨어지고, 그죠? 빅스 지수가 10%까지 올라가는데 좀 조정을 받고. 근데 오늘 내내 이상한 게 있었어요. 주가는 빠지는데 주돈이 원래 이 비중을 잘 줄이거든요. 그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곧버스로 올라타고 막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요. 주돈이 와리가리 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돈의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투자 스타일이 존버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상향 가지고 우상향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비중 조절을 하고, 어떨 때는 곧버스 사고, 어떨 때는 레버리지 사고, 어떨 때는 몰빵했다가, 어떨 때는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뭐 10%, 20%만 남겨놓고, 어떨 때는 관망만 하고. 이게 비일비재로 일어나는데, 주도는요, 이거 지금 쉐이크 샤킹 같아. 그죠? 페이크 같아요, 페이크. 이상해요. 그게 왜 어디서 티가 나느냐?
원자재가 안 움직여요. 만약에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미국이 안 좋은 영향이 있는다. 사실 신용등급이 떨어지려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떨어져야죠. 중국이 떨어져야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죠?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중국 신용등급을 먼저 떨어뜨렸어야죠. 아니, 우리나라도 신용등급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우리나라 내재돼 있는 이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개인 부채가. 지금 빚을 메꾸려고 또 빚을 내는 그런 형국이고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용인을 해줬고. 그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중국이 떨어져야지 왜 미국이 떨어지냐고요. 이상하죠? 그죠? 너무 과열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야로가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주가가 변동폭이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야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쉽게 가지고 부안해도 떨어져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은 하고 사람들이 이거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우르르 매도세로 이게 투심이 잡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메이저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메이저들이 움직여야지 그게 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걔네들 움직였으면 오늘 전물 나왔어야죠. 삼성전자부터 제껴였어야죠. 한 200만 주 이상 나왔다 그러면 주도는 오늘 비중 확 줄였을 거예요. 뭐 21선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현물에서 일단은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 현물 건들지 않잖아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대비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지 미리 예측하고 정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그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가 안 움직여요. 원자재 시장이 이거 개인 시장 아니죠? 그죠? 선물 시장이니까 메이저 시장이죠. 환율 많이 움직였거든요. 야, 근데 과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환율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입장이니까 워낙 그죠? 뭐야? 아니 이런 거 장대 양봉 쭉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한번 터진다 그러면 그죠? 큰일 한번 터진다 그러면 양봉이 엄청나게 서야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다가 아이씨 어디를 대입을 해야 돼? 하여튼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비유를 해야 되나? 이게 몇 프로짜리일까요? 적어도 오늘 환율이 1%가 아니라 한 2%는 움직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8%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틀 동안에 환율이 갑자기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거진 2.7% 3%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위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율 움직임도. 근데 환율이 또 움직이려고 하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달러 지수, 위안화, 우리 원화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움직였어요. 위안화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위안화도 별로 안 움직였죠. 달러 지수도 안 움직였어. 환율이 별로 안 움직인다. 환율이 별로 안 움직인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서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러면 미국 국채는, 그죠? 그러면 금리가 팍 올라가야죠. 금리가 오르긴 올랐어요. 4% 위로 올라갔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움직였어. 오늘 발표했는데, 어저께 밤에 오늘 새벽에 발표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발표하고 나서 이게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금리가 2, 3%짜리 양봉이 쭉 나온다 그러면, 저도 겁나서 도망갔겠죠. 근데 메이저들이 장악한 시장은 안 움직이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민주주의 이렇게 터져 나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다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그죠? 반도체가 뭐 메이저가 좀 들어왔다 그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 개미잖아요. 개미가 끌어올린 자. 그죠?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식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만.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다 큰일 났다 이제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어떠한 증상이 나오질 않는다. 요걸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요것도 페이크 같은데. 그러니까 피치가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막 뉴스들이 나오겠죠. 피치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신용등급을 어떤 이유에서 강등을 했는지, 그거에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금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먹을 자리가 많아요. 그죠? 오늘 2%짜리 음봉이 나왔어요. 어저께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거 악재 중에 악재거든요. 큰 거예요. 차트만 봐서는 이거 다시 전고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비중을 조절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만약에 다시 내일 음봉이 나와요? 21선, 61선 잡아먹는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야,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꺾이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죠.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심각해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전저를 뚫고 나가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곧버스 비중 늘리면 되는 거예요. 먹을 자리가 많거든요. 그죠? 먹을 자리가 많아요. 만약에 얘 추세 이탈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쌍봉 찍고 나서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요 먹을 자리 많습니다. 떨어질 때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또 위에서 먹을 자리 많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뉴스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측을 해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떨어질 자리에서 몇 번씩 기회를 줬는데도 안 떨어지는 게 지금장이거든요. 그죠?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에서도 그런 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적으로 이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음봉을 만든 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일별로 한번 보면 어저께 2만 개를 왜 샀냐는 거죠. 그죠? 2만 개를 사드리고 또 오늘 2만 6천 개를 왜 팔아가지고 주가를 저 작사를 내놨냐는 거죠. 그죠? 일부러? 굳이?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큰일이라 그러면 지금 선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먼저 마구마구 매도를 해야죠. 선물 가지고 주가 방어하면서 선물을 마구마구 팔아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선물을 터뜨려야죠. 그죠? 그게 정석이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다. 미국장, 뭐 어저께 보합으로 끝나가 거진 보합선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보합선에서. 어제 전고 뚫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도 좀 부하가 걸렸는지 못 뚫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1선 뚫고 내려오면 그때 고민을 하자. 미리 예측을 하지 말자. 그죠? 오늘 21선 뚫고 음봉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뉴스는 뉴스니까. 당장 미국이 문제가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음봉 나왔다. 그때 가서 고민을 하자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미국 지금 야간 선물에서는 지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뭐 1.14%, 그죠? 상승할 기미가 없죠. 그죠? 본장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메이저들이 안 움직였잖아. 그죠? 원자재 시장 이거부터 터져야 돼요. 원자재부터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짜리가 질벽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거부터 터져야 돼요. 이거부터 터지고 원자재부터 터지고 그 다음에 환율 터지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금리를 많이 보니까 금리 터지고 안 터지잖아요. 안 터져요. 터질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일 만약에 현물,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현물 움직임이 잘 안 맞으니까 그거를 좀 보지 말자 그러다가 어저께부터는 조금 이게 진정세가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오늘 선물이 터져 나왔네요. 아침에 제가 이거 캐치했으면 비중을 좀 줄였을 텐데 이거는 비중은 사실 줄이는 게 맞죠.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이 일단 터져가지고 나왔으니까 저 정도로 터져서 나왔으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 그러면 이왕 뭐 21선까지 다 온 거 21선 깨지고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60일까지 갭 얼마나 뜨겠습니까? 그죠? 61선에서 지금부터 61선에서 몇 프로 빠져야 되냐면 1.7%.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수가 1%만 빠지면 61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면 되지. 그죠? 왜? 이거 무너지면 여기 먹을 자리 많아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이제부터 흘러내려와야죠. 반도체 흘러내려와야죠. 그죠? 그동안에 개미들이 그동안에 공들여서 쌓아놨던 가격대 다 무너지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코스닥 레버리지 오늘 8.6% 빠졌어요. 코스닥 레버리지. 제가 오늘 이거 만약에 오늘 어저께 미국에서 그런 뉴스만 안 나왔으면 이거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 이거 뚫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거 뚫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있어야 되는 시기가 이건데 그냥 악재 하나 나왔다 그래서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지수 기준으로 4%, 8%짜리 마이너스 8%짜리. 그죠? 근데 메이저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어. 잠깐만.
이거 보질 않았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을 어떻게 요리를 했을까요? 3,200억 팔아댔네. 어저께 2,600억, 3,200억. 아, 이거 팔았다. 선물도 안 보고. 코스닥 선물. 코스닥 선물은 오히려 2,300개를 또 사들였네요. 이 선물을 계속 사들이네. 근데 이거는 규모가 작으니까,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좀 그렇다고 쳐도 되고. 지금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고3 아들이 갑자기 방송을 하는데 제 옆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 방송해야 된다고 좀 내 방에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니 지금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야, 참. 내가 이 방송하는 거를 그래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우리 아들 소리니까 그게 또 마이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만져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 정도 소리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거 볼 필요 없죠. 그죠? 거래대금. 그죠? 저 정도 나왔는데 18조, 거래대금 18조. 그죠? 거래 안 되는 상태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거래량 터지면서 무너졌으면 진짜 무섭게 터지는 건데, 그죠? 거래량 없으면서 터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코스피는 20조. 그죠? 오히려 코스피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무너진, 그 뭐 20조나 19조나 19조 6천억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이 거래량이 아니죠.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락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생으로 개미들만 다 털린 거예요. 저거 선물 빼가지고 그죠? 거기서 기관이 동조한 거고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뭐 이런 데서 또 얘네들이 무슨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지들 먹고 살려고 그런 거는 주동이 잘 모르니까 그죠? 항생도 덩달아. 항생도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거의 12시 11시부터 빠지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1시에 그냥 갑자기 일본이네. 항생인데 항생은 안 그랬는데 그죠? 일본은 꾸준히 나왔고 그죠? 항생이 12시 항생이 무너졌구나 시작하면서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이 주가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회사에 있었으면 이거를 그냥 뚜루뚜루 봤을 텐데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항생이 무너졌네요. 항생이 시작하면서 오르르르. 그렇다. 중국도 거진 0.8%. 그죠? 오전장이 무너지고 오후장이 이 모양이 됐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어쩔 수 없죠. 어제 수익이 났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또 그거에 버금가는 손실이 나버렸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손실은 돈방되는 거다. 그죠? 수익이 크면 된다. 지금 만약에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곳버스 세상이 열렸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먹을 자리 많죠? 먹을 자리 많아요. 먹을 자리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상승해서 먹는 거 지금은 추세가 상승이니까 상승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커다란 어떠한 변화가 오고 저게 지금 주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정확한 정보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설레발을 치는 건지 부안회장에서 미리 판 건지 아니면 저게 찐으로 미국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게 시간이 지나보면 분명히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투자를 해도 만약 미국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바로 코버스 타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다시 수익 내면 되는 거고 항상 우리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양방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그죠? 오히려 곧버스다 그러면 기회일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곧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도는 환율 유심히 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환율이 요동을 치는지, 그죠? 요동을 치는지, 특히 일본, 엔화 환율이 요동을 치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YCC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일본 환율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저게 140엔, 요게 140엔 깨지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엊그저께 또 5% 위에서 매집을 했다. 어떠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CC는 작년 12월 달에도 있었어요. 0.25에서 0.5%로 올렸거든요. 그때 주가 좀 출렁이다가 그다음부터 우상향했습니다. 과거 전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돈이에요. 돈이 밑에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면요, 주가는 상승. 그죠? 여기는 돈 계속 빼먹으면, 주가는 하락. 그죠? 단순하잖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